꼭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돈을 저장해 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태풍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 태풍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부동산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게 그나마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모두 다 받으셔야 되는데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한 채인데 1가구 1주택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오늘은 종부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부 공동은 1주택자 아니야, 상위 2% 종부세에서 혜택 줄어드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역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경제나 부동산을 아시는 분은 기사만 봐도 이것이 장난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 명의 같은 경우는 종부세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느냐, 1가구 1주택 당연히 인정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고령자 공제라는 것을 받습니다. 나이가 많게 되면 최대 40%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 즉 내가 이 집을 오랫동안 갖고 있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최대 50%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는 약 9억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9억 미만의 가격이라면 종부세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건데, 공동 명의로 하면 그러면 과연 뭐가 좋느냐라고 하면 명의자가 2명이기 때문에 각각 6억씩 공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혜택이 12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그랬던 것입니다. 마치 이 기사처럼 요번에 개편안을 통해서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공동명의는 요번에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런 기본공제 혜택 12억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안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만 주는 고령자 혜택 당연히 없었고요. 장기 보유 공제 혜택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 기본공제 9억을 요번에 개편안을 통해서 상위 2%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금액이 약 11억 정도라고 하는데 백분율로 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개편안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본 세팅, 원래 공동명의는 1가구 1주택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세팅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공동명의자들은 손해만 보는 것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보완점으로 올해부터는 공동명의자도 나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상위 2%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단독 명의의 과세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공동명의자는 이러한 라인의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사 자체도 의도가 있긴 하지만 톱니바퀴 형태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의 댓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발 생각 좀 하고 법을 만들어라, 공동명의 무슨 죄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기존의 종부세 기준은 공동명의자는 1가구 1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 혜택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에 각 6억씩 12억 원의 기본 공제 혜택을 드리는 거고, 단독 명의 같은 경우는 9억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이 단독 명의자들에게 이만큼의 혜택을 약 3억 정도, 상위 2%라는 퍼센트지로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할 수 있지만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게 요지인데, 이 제목의 뉘앙스는 이만큼 마치 혜택이 있었던 거를 없어진 것처럼, 마치 공동소유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그대로 받았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니야 라고 바뀌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이 기사의 어떤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사 뉘앙스를 통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댓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혜택을 줬는데 이분은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명의한 사람은 무슨 죄냐? 죄 없어요. 단독명의에게 혜택을 주는 것 뿐이지 이분들이 상대적으로는 혜택이
뭐 없어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기존의 혜택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택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뭐 경제 정책은 꽝이야,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이분도 한 가지 확실한 건 혜택을 더 주기만 했는데 이런 식의 오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있는 혜택이 마치 사라졌다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지럽혀 놓냐고요 라고 했던 의미는 잘 모르겠죠. 아무튼 이분도 분명히 이런 식의 오해를 이 제목에서 나오는 기사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개인의 다 생각들을 제가 어떤 뭐 평가를 하거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다는 사람들은 공동명의자일까? 이분들은 공동명의자가 절대 아니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집을 살 때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많이 생각한 게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자로 하게 되면 공동명의자가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명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노만 유발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내 자산도 늘어나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역량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데, 분노만 유발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노나 객관적인 시각을 잃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내 자산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는 나 자신이 모르고 있던 우리 스스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